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런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4만 명을 기록했는데 다시 한번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투자 심리는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이었었고요. 물론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그 8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가장 큰 핵심 변수입니다. 만약에 72만 명을 중심으로 너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이건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72만 명을 중심으로 너무 안 좋게 나온다면 경기 민감주 내지는 리오프닝주 중심으로 시장이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여서 적당히 좋게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핵심 변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 및 관망세가 좀 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도 아주 강력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좀 세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미국장 시황은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필승 전략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첫 번째로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나스닥 다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장중에는 나스닥이 마이너스권까지 들어갔다가 특히 차익 매물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권으로 마감했다는 데 대해서 좀 의미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질이 좋다라고 보기는 또 힘든 상황들이었고요. 게다가 또 내일 발표될 8월 고용지표 앞두고 좀, 전반적인 관망세도 뚜렷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내일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의외로 잘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또 고민이 깊어집니다. 내일 지금 현재 한 34만 건 나왔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일 발표될, 어떤 고용보고서에 나올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지는 흐름들을 오늘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유가가 한 1.5%대 상승하면서 70달러대 근접하는 WTI 기준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공급 부족에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유가의 상승세 다시 이어지고요.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0.2%대 하락하는 인덱스 기준으로 92대 초반대로 다시 내려왔다는 부분들 눈길이 끌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1%대 하락한 1.28대를 기록하면서 아직 방향을 못 갖춘 금리의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업수당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섹터 그리고 종목군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나스닥 시장은 지금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스닥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를 듯 하지만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애플만 제외하고 빅테크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로 마감된 게 좀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래도 애플만 짱짱하다. 특히 이제 9월 달에 나올 이 아이폰 13, 13 이쪽 가지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바뀌어 있는 분위기인데 애플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게다가 또 중국 관련된 상장주들 어제는 강했는데 또 오늘은 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차별화를 갖고 가고 있는데 특히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소재 업종들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좀 특이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주 쪽에서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차별화된 모습들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와는 확실히 좀 반대되는 양상의 섹터별 흐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최근 시장의 트렌드였던 순환매 장세를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바로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사실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는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지만 어제 발표됐던 ADP 민간 부문 고용은 부진하게 발표됐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테이퍼링 눈치를 워낙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부진하게 나올수록 환호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 부분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좋게 나와도 웃을 수 없고, 안 좋게 나와도 또 울 수도 없고, 막 좀 복잡한 양상이 띄는 내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연준의 입장과 함께 살펴봤었을 때, 연준은 이제 물가와 이제 고용 두 가지에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눈높이에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율 한 2%대는 충분히 도달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가지는 만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지난 잭슨홀 미팅 쪽에서도 연준 의장이 밝혔듯이 지금 고용의 변화를 단 한 번이 아니라 평균적인 흐름들 쪽으로 가져가면서 변화를 좀 체크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얘기했던 게 델타 변이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서비스업 지표와 관련된 그리고 또 서비스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들 이쪽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민간 고용 쪽에서 조금 변화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들인데 그런 쪽에서 앞서 이제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ADP 민간 고용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고점에서 많이 좀 밀려 내려온 분위기죠. 특히 가장 좋았을 때가 5월 달이 88만 건 쪽에 정점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7월 달 같은 경우는 32만 건으로 훅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8월 달 이번 달까지 37만 건대라고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눈높이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생각하게 되면 내일 고용보고서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7월 달에 비농업 고용자가 오히려 또 서프라이즈하게 94만 명까지 늘어났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둘 차이의 갭은 서비스 업종에서 있다라고 바라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8월 달 지금 현재 예상은 내일 발표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72만 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80만 명 이상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테이퍼링의 기준에 충족한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온다, 그래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의 이제 기준은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할지 오히려 또 만약에 안 좋게 되면은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으로 또 안 좋게 볼지 이 부분도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동향을 봤었을 때 오히려 어떤 테이퍼링의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빅테크나 IT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약간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일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농업 부문 볼 때 80만이라는 숫자를 기준점으로 삼아 주셨으니까요. 이 숫자를 잘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미국 증시 필승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두면 좋을까요? 네, 섹터 종목 쪽으로 봤을 때 소재 쪽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알루미늄을 비롯한 그리고 또 비철 금속 쪽의 강세가
어떤 제품 가격과 함께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알코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봤더니 52주 신고가네요. 네, 그래서 최고가를 기록하는데 얘기를 드려도 되나 싶긴 하겠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강하면 계속 갈 수 있겠죠. 특히 연초 이후부터 거의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 이상 상승한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웬만해서 좀 꺾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알코아는 미국 최대 알루미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알루미늄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와 함께 반제품이죠. 알루미나 그리고 알루미늄 모두 다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중국의 환경 규제에 따른 반사익으로 업황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업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알루미늄 가격이 강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비철금속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의 5% 쪽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죠. 게다가 석탄 기반으로 알루미늄을 재련하는 쪽은 상당히 또 많은데 그중에서 석탄을 원료로 하는 재련소가 한 80%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중국이 계속 친환경 정책으로 유도할 때 압박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모두 따라오고 오히려 국제 알루미늄 가격들은 올라가면서 중국마저도 알루미늄의 순수입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 과다 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아는 상대적으로 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게 만드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서스타나라고 하는 브랜드를 쓰면서 친환경 우리는 알루미늄의 친환경이다라는 쪽에 강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차별화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이 1.49달러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뭐 비싸냐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잘 나오고 어떤 주가도 괜찮은 분위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분사 이후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차익 매물은 짧고 오히려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들이 3분기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루미늄 가격 폭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김민수 대표님의 관심주는 알코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시황에 대한 심층 분석 내려봤고요. 이 시간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